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임박하면서 북미 사이의 긴장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주에 이어 엿새 만에 또 미사일 관련 중대한 실험을 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달 말에 열릴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향후 비핵화에 대한 노선을 정할 것으로 보여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비건 대표를 접견하기로 해 과연 어떤 대북 메시지가 나올지 관심인데요. 자세한 내용 김영원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13일 밤 평안북도 동창리에 있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또다시 중대한 시험을 했다. 네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날 로켓 엔진 실험을 한 지 이제 엿새 만인데요. 네네. 비건 특별대표가 이제 오늘 방한을 했는데 네. 방한 하루를 앞두고 핵과 관련된 언급도 두 차례 했거든요. 네. 그래서 북한의 최근의 행동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술적인 난이도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이런 동창리에서의 실험이 연이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건 대표가 지금 이제 국무부 부장관이 곧 되는 인물이기 때문에 매우 또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북미 실무회담을 하는 데 있어서 미국 측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인물이 오늘 서울에 왔습니다. 그 전날 이런 실험을 했다는 것은 비건 대표를 겨냥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근본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 북한이 지금 연말까지 시한을 설정했습니다.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에 진전이 나와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연말을 지금 목전에 두고 북측이 대미 압박을 하는 그 과정이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이제 가장 이제 중요했던 부분은 뭐냐면 네네. 중대한 실험과 관련돼서 자기가 이제 두 번째 실험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네네네. 이례적으로 시험 시각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네네. 10시 41분부터 48분까지 이 7분 동안 실험을 진행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네네. 이제 7분이다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로켓 연소 시험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추측이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떤 의미로 7분을 받아들여야 될지가 좀 관심인데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사실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네. 북측이 일방적으로 지금 7분 연설 실험을 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중대한 실험을 했다 이렇게는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어떤 실험을 한지는 이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제 7분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한번 연설 실험할 때 7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보통 예전에 보면은 북한이 약 400초 정도 그렇죠. 예. 이런 300초, 400초 정도의 실험을 했거든요. 1단 로켓이나 2단 로켓 실험할 때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만약에 7분이라면 상당히 이제 긴 텀을 북한이 이제 실험의 시간으로 활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네. 우선은 이제 기술적인 그 고도화 측면에서 북한이 엔진 실험을 보다 이제 정밀하게 그리고 보다 긴 시간을 함으로써 추력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보여준 것 아니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로켓 발사가 보통 보면 이제 1단, 2단 로켓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죠. 이제 진화할 수 ICBM 같은 경우는 있거든요. 3단까지 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북측이 이제 그런 실험을 1단 로켓, 2단 로켓, 또 3단 로켓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의 실험을 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이제 북한이 추상적으로 그 실험을 했고 그것이 북한의 이제 전략적인 어떤 수준을 높이는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모호성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아무래도 전술적으로 미국을 향해서 그야말로 이제 주머니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좀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럼으로써 전술적 가치를 높이는 이런 차원의 행보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보통 보면 이제 참관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참관을 안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결국 미국을 겨냥하면서도 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안 감으로써 나중에 어떤 미국을 향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할 말을 하는 아직까지는 미국을 향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움직이지 않는 모습 이것이 결국 나중에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위원장이 지금 아직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과하게 북측을 공격하는 거 아니냐 말로서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상황들을 만들기 위해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지난 7일도 그렇고 이번에도 직접 참관을 안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 또 그 과정은 결국
미국과 대화할 의지가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있다는 또 신호로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7번 관련해서는 뭐 궤도 정밀 제어 실험이라든지 뭐 재진입 기술을 뭐 실험하지 않았느냐 이제 여러 가지 사실은 네네. 분석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서 또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네네. 이번 핵실험으로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북한의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호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걸 어떤 의미로 좀 봐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네네. 특히 이제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네네. 이번 크리스마스를 뭐 즈음하거나 아니면 크리스마스에 맞아서 뭐 ICBM을 발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좀 분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관해서 봤을 때 네네. 이것을 어떻게 좀 분석해 줘야 될 건지. 물론 이제 북한이 전략적 핵전쟁 억제력을 한층 강화했다는 것은 예. 그야말로 이제 지금의 연소 실험이 단순한 그 미사일 연소 실험의 수준을 넘어서서 네네. ICBM급 또는 인공위성급에 해당하는 그런 엔진 연소 시험을 한 것이다. 이것은 이제 북측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자신의 어떤 행동 가능성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북한 행동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크리스마스 때 만약에 북한이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 자체로서 북한은 큰 하나의 패를 보여주는 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당장 지금 주머니 속에서 그 패를 만지작거리는 게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 보여줘야 될 시점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북한이 판단할 문제지만 그러나 그렇게 쉽게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패를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 패가 또 나와야 되는데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패는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최대치가 ICBM급이다라고 봅니다. 그런 미사일 발사라고 보니까 지금 당장은 좀 더 단계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연소 실험을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하거나 또는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정도를 북한이 발사 실험을 하는 정도로 단계적인 수위를 높이는 이런 정도가 저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해서 북한의 행동으로 나올 수 있는 그 범위가 아니겠느냐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생각하는 그 선 레드라인까지는 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이제 보고 계시고 사실 네. 중국이나 이제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 사실은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분석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가 다시 또 가해져야 되고 네. 그동안 북미가 2년 동안 싸워왔던 그런 모든 성과들이 허물어지거나 또는 뒤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을 또 북한은 또 인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유엔 안보리 회의를 또 이제 소집을 했는데 네네. 외무성 대변인 담화가 좀 강경한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어떤 길을 택할지 명백한 결심을 내리게 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냈다. 그러니까 북미 간의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걸 내포를 하고 있는 의미인데 네네. 이달 하순에 이제 노동당 중앙회의 전원회의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북한이 강경 기조로 회귀할 가능성도 좀 나오고 있는데 네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안보리 회부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사실관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네. 원래 서유럽 국가들이 유엔 이번에 안보리에 네네. 이번 달이 지금 미국이 의장국입니다. 이때 올리는 회의 주제를 원래는 북한 인권 문제로 올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죠. 예, 바꿨죠. 이것을 미국이 바꾼 겁니다. 왜 네네. 바꿨냐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바꾼 겁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핵 문제 현재 어떤 동창리를 포함한 핵 문제로 방향을 돌림으로써 오히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의 강한 북한에 대한 거부감이랄지 불만들이 표출되는 것이 북미 실무회담을 포함한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좋지 않은 환경으로 조성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것을 톤다운을 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해할 그렇군요. 필요가 있다고 보고 네. 여기에 대한 어떤 북한의 그 명백한 결심을 내리는데 결정적 도움을 줬다. 이 부분은 저는 이것 자체가 북한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가기보다는 미국을 향해서 북한의 자신의 입장에 그런 하나 더 더하는 정도 이런 정도로 봐야지 이걸
굳이 북한의 어떤 나쁜 행동으로까지 가는 그런 그 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미국의 입장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지난주에 미국이 사실 강경한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미국 그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네네. 어쨌든 ICBM을 개발하라는 북한의 시도가 미국에는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이렇게 경고를 사실 던졌거든요. 근데 네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틀은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폼페이오 네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북한과 대화할 장소, 협상의 틀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네네. 북한이 어쨌든 이렇게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이 북미 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냐, 네네. 미국이 어떤 반응을 뭐 보일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이 돼가고 있는데 뭐 영향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서로 삿바 싸움을 세게 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네, 또 미국과 북한이 서로 양보 없는 어떤 그런 그 대화보다는 그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서로 어떻게 보면 좀 벼랑 끝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도 한편으로 읽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관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 관리의 방식으로서 저는 미국도 이제는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좀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북한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대북 적대시 정책 해소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내년도 2020년도에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돼서는 저는 잠정 중단 조치를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 중요한 카드로 꺼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은 북한이 북미 실무회담에 회담에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이런 조치들을 북한의 그 대화의 어떤 그런 소재로 활용하면서 북한이 더 추가적으로 그 나쁜 행동 또는 미국과 국제사회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그런 ICBM까지는 가지 않아야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도 좀 더 미국이 유연하게 북한과의 어떤 협상의 소재들을 좀 만들어서 함께하는 좀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당장 공개적인 대화가 어렵다면 비공개 상황으로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 오늘 비건 미국 그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을 방문해서 네네. 내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기로 되어 있는데 네네네. 실제로 이제 어떤 논의를 가지고 대통령하고 얘기를 할지 네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뭐 메시지라든지 네네. 또는 그 뭐 친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을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뭐 어떤 얘기들이 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 친서나 또는 구두 메시지가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네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야말로 빗셀 틈 없는 공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 이것은 이제 비건 대표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할 가능성이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과 또 지금 현재 정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비건 대표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이런 차원으로 내용들이 좀 그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내용상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특사 같은 어떤 성격을 띠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대화가 비건 대표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이번 지금 그 비건 대표의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이제 비건 대표가 네네. 한 방안을 해서 판문점에 가서 네네. 북측 실무 대표나 아니면 최성희 외무상 제1부상을 만날 것이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 네. 실제 이루어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가장 이제 좋은 그림이라고 보는데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하나의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의 문제이고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비건 대표의 서울 방문은 예정된 방문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기왕에 방문한 지금 상황 또 지금 북미 실무회담에 그 연말 또 시한이 또 북한 쪽에서는 정해놓은 상황이고 북한 행동도 있고 이렇게 본다면 최대한 많은 그 비건 대표가 북측의 인사들과의 만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최선희 제1부상과의 만남을 통해서 실무회담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이번에 기울여 준다면 저는 뭐 금상첨화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저 짧게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트럼프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 청와대라든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 네네. 오늘 24일 날 그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서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뭐 좀 비핵화 대화와 관련해서 물꼬를 좀 터달라 이런 입장을 좀 전달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지금 한중일 대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시점에 지금 열리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이 많은 협조가 필요한 것이고 그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보고 또 그 부분에서 많은 한미일 간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한반도 브리핑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